이상 네트워크스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매출 1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 1.48회전으로 예상되고 연간 PBR은 0.87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 불투명합니다. 이상 네트워크스의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북로 58길 9 ES타워 홈페이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2월 28일 전재산 거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수입 또는 국산 스테인리스 자재를 국내 유통하거나 플라즈마 및 레이저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회사인 넷세 이상은 전시 주최 및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 단기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의 거의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그 전자상 거래에 대한 것이 홈택스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택스가 저기 이 국세청 건가 그렇죠? 또 브라우저 보안 정책 변경에 따른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안내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뜨는 게 넘버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거래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고 B2B 결제 담보 보증 채권 관리 가능한 국내 뭐 이런 최초의 뭐 최고의 뭐 이런 그 플랫폼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이게 처음 들어보네요. 전자상 거래 업체로서. 그러나 매출액은 좀 별로 없고요. 스테인레스 그 판매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몇 세 이상 그, 그 광고 이거 사업은 이 분석에서는 빠져야 되겠죠. 어, 시가는 6,650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상승했습니다. PBR은 0.87로 9%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황금 에스터라고, 황금 에스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철강 개통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37.5%고요. 김정현 씨가 12.53%, 하성일 씨가 11.0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 이하일에서 생략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79억 77천만 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9억 4,800만 원으로 11.9%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0.8%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스테인리스 가격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스루풋이 9.8%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율은 0.6%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0으로 0.01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 8억 5,900만 원으로 12.8%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상품 유통업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이 차이가 없는 게 있겠지만 다른 기타의 그 아까 그 플라즈마 가공 뭐 이런 등등으로 가공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10.8%뭐 낮다고도 볼 수 없고 높다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100원 팔면은 10원 80전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연간 재고 회전율은 1.48회전, 1.5회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스테인리스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11.9%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도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 매출 원가율이 0.4% 올랐으니까 매출 원가가 왜 올랐느냐? 이런 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재고가 감소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뭐 다른 요인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은 연결로 공시가 됐는데 전체 그 연결 매출액은 246억 8천만 원인데 그 사업 부분 설명에 의해서 이 소개를 내보니까 76억 4,900만 원이 이 개별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나온 79억 7천만 원 이거하고 좀 유사하고요. 그 용역사업 부분이라고 그 전시회 개최, 광고사업, 홍보, 부수 뭐 이런 것도 뭐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그 종속기업 매출액이 167억 원으로 67.7%에 해당하고 어, 그 이상 네트워크스의 매출액은 32.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딱 구별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용역사업 부분만 계열사 매출 성격이죠. 재고자산의 주석 내용은 없습니다. 상품이 100%라면은 뭐 유동 재고자산이라고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다 스테인리스 상품이겠죠. 5,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거를 교차 겸증을 해보면은 입고 금액이 얼마일까? 이거가 산출해 보면은 58억 5,600만 원인데 이 입고 금액을 검증해 볼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2025년도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검증할 데이터는 없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5,3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전년도에는 7억 1,900만 원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상품의 매입액이 있죠. 49억 9,300만 원. 요게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네요. 제가 좀 깜빡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나중에 다시 이걸 저장하기 전에 그 밑에 표시해 가지고 갭이 있다. 그 갭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뭐 다른 자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9억 4,100만 원으로 12.1%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8.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1억 6,1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12억 9,900만 원을 뺀 8억 6,30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14.7%, 재료 비율이 85.3%인데 0.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전년도 1분기가 8억 700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추적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는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할 때만 뭔가 조정을 했다. 8억 700만 원을 전년도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종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조작했다라는 말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 3,600만 원으로 12.3% 증가했고 직원 수는 45명에서 52명으로 7명, 규모상으로는 많이 인원이 증가가 됐네요. 대신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평균 임금은 7,970만 원으로 2.8%가 내려갔습니다. 원가 노동 생산성 0.3% 내려갔는데 반대로 노동 분배율은 2.3% 상승했습니다. 지급 수수료 5.6% 줄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김정현 씨가 대표이사 회장이었는데 황금 ST 현재 대표를 하고 있고요. 조원편 씨가 1967년생인데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연간 재고 회전율 1.5회전이지만 소수점 두 자리로 보면은 1.39%가 상승했습니다. 수료분율 0.4% 내려갔습니다. 역방향이면은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0.2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3.9회전. 자, 여기가 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현금 보표가 61.3%면은 안전선인 50%를 훨씬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일수록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느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이 회계 부정 공급 유형 횡령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늦을 경우에 의구심을 좀 발동해 봐서 감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ROI 자본 회수율 1.2%, 0.1% 상승했습니다. 부식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다 상승했었나요? 아니, 이게 잘못 제가 표시했습니다.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 0.7%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가중평균이 가능했는데 3% 상승했습니다.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반증 출원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상품 매입 가격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증은 실패했는데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보다 원재료 평균 가격이 낮게 인상이 됐다면은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 그러니까 50%는 패스가 된다. 이렇게까지 좀 넓게 포용력 있게 해석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 회사가 투자부동산이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797억 중에서 381억 원의 투자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는 아닌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임대업 이런 거로는 유형자산 이렇게 영업용으로는 한데 투자부동산은 영업에 직접 쓰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유형자산이 156억 있죠. 종속기업 투자 215억 있고 자산은 좀 나름대로 중소기업형에서 튼튼한 편으로 봅니다. 근데 재고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지, 많이 팔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에이스 포커를 잡았네요. 111.1%. 요걸 감안해 가지고 매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스루풋으로 접근합니다. 어, 손익 손익분기점을 추후로 얘기할 텐데요. 예측을 할 때 저는 무슨 특이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적에다가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영업도 이익도 그렇게 해서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올 연말에 318억 7,800만 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가지고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좀 더 퀄리티 높은 분석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한다면 적자 기업과 같은 최악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악을.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위해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우리의 다른 결과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가 흑자기 때문에 좀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거가 여러 변수들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만은 어, 그 그냥 패스하는 것들이 여러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년에 제가 분석을 했다면은 286억 원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412억 원인데 차이가 무려 30.4%나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주로 그 하반기에 그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봐지죠. 이게 뭐 계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매출 추이가 1분기에는 좀 안 오르다가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돗자리 깔고서 그 점집을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뭐 강남으로 다 무당들이 가 계시지만은 그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올해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8.6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8.7월이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앞서서 그 손익분기점이 8월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그 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손익분기점 지난 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지난 후에는 약간 할인 판매도 가능하겠죠. 재료비만 남으면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작년에 좀 제가 작게 잡았으니까 330% 하는 거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그리고 좀 변수를 한번 줘봤어요. 매출 재료 비율을 62%, 0.1% 낮춰서 조금 가격을 올리는 거로 그러면은 한 343억 2천만 원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납품 단가 계약이 되면은 키로당 34,300원에 계약을 했다면은 4,377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343억 원이 도달할 수 있느냐? 이 순서대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12.9월, 그러니까 1년 내에는 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 여기서 그 변수도 뒀지만은, 그 손익분기점 시기가 8.6월인데, 그래도 그 최고 그 더 높게 그 매출을 하려니까 늦어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회전 속도,
그 상품 회전율 1.48회전인데 1.6회전 8.4%를 올리면은 매출을 더한다기보다도 여기서는 상품 회전율을 올린 효과, 그거에 의해서 매출액이 371억 8,500만 원 효과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회전율만큼 회전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12.9에서 8.4%를 빼면은 11.8월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리를 해보는 거죠.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상품 유통업이니까. 그러면은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매출을 더해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근데 이것은 제 얘기는 재고 회전율 올리는 것은 재고가 지금 많으니까 더 구매하지 말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로는 저기 그 복잡해 가지고 생략하고요. 어,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그 키로당으로 비유를 했죠. 원 단위로 34,300원에 팔면은 스루풋은 4,377억 원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에는 2,749원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 증가를 하면은 4,322원, 55원 차이 정도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매출을 37,185원에 올렸다고 했을 때는 스루풋은 판매가 올라갈수록 비례하니까 5,275원 돈을 버는데 매입을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만 팔고 재고를 줄인다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3,373억 원이 남지가 않습니다. 이 34,300원 팔을 때는 4,322원 남았는데 요거는 있고가 없고 재고만 줄어들었을 경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표시했지만은 원가 회계가 재고가 항상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이고 우리는 매출원가라는 산식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현대 산업사회의 어떤 그 손익 구조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또 대표적으로 중국이기도 하죠. 또 특수한 경우를 가정을 해봅니다. 이 34,300원으로 더 이상 매출을 못 올린다. 다시 100만 원짜리로 돌아가서 343억 원을 못 넘는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생산 감소가 아니고 매입 감소 했을 때는 4,000원이 남는데 매입을 증가시키면은 3,000원으로 영업이익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수치로 보여드리니까 특별한 그 극단적인 거죠. 매출액이 안 늘어났는데 상품 매입을 할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재고가 천 몇백억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게 진짜 있는 건지 감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도 들어가네요. 덤핑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밑에다가 좀 덤핑한 금액만큼 율만큼 바로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14억 6,700만 원 적자가 된다는 거죠.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상품 유통업은 뭐니 뭐니 해도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로 영업과 구매가 같이 공동 목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저원가 회계를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를 찾자. 이게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쪽 길로만 왔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다소 좀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가다 보면 그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통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스르폿 웨이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